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어제 VOA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선박 루니소호의 해상 움직임을 보도해드렸는데 한국 외교부는 루니소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석유 제품 환적 혐의로 피파이어니어호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배 역시 루니소호와 같은 회사 소속으로 같은 항로를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한국 선박 피파이어니어호입니다. BOA는 마린트래픽과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를 통해 피파이어니어호의 이상한 해상 항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목적지를 싱가포르로 신고하고 한국 여천항을 떠난 피파이어니어호는 사흘 뒤인 11일 동중국해에서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로 신호를 보낸 뒤 추가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4월 16일 부산으로 입항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가지 않고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최대 5일간 신호를 끈 채 머물렀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피파이어니어호는 4월 21일 울산항을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목적지가 베트남이었지만 약 한 달 만인 5월 25일 부산항 복귀 전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만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동중국해 공해상은 북한의 주요 불법 환적 해상 지역입니다. 이런 항적은 최근 미국 정부 주의보에 공개된 18척의 북한 환적 연루 선박들, 특히 한국 루니소의 항적과 매우 유사합니다. 루니소는 주요 북한 환적지로 지목된 해역에서 머물다 돌아간 흔적이 있으며 목적지로 신고했던 싱가포르는 가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힌 북한의 불법 환적 수법과 같습니다. The country continues to defy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ough a massive increase in illegal ship-to-ship transfers of petroleum products and coal. BOA 취재 결과 피파이어니어호의 선주는 루니소를 빌려 운항했던 한국의 D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니소는 억류된 피파이어니어호와 달리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일 BOA에 한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 루니소의 북한 불법 해상 환적 혐의를 조사했으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차관과 군 지휘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역량이 미 본토에 대해 여전히 직접적 위협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미사일 방어정책 검토 청문회에 출석한 군 지휘관들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s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and ICBMs remain an immediate concern.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 역시 북한 등 적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우려가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 SLBM의 경우 발사 위치와 탄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It changes the defense equation in terms of where the origin could be and what our other anti-submarine capabilities in a potential conflict, how they would be utilized. 미군이 지난달 26일 실행한 동시다발 ICBM 요격 실험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댄 설리번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을 향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s the message of if you do want to go out in a flame of glory, A, it won't work, B, we will flatten your country after you try. 군 지휘관들은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이 실존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방어할 만한 수단과 자신감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 증진을 위한 미한 미일 동맹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과 한국 전역에 걸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세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만나 자신과 정 장관은 기존 제재에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2일 정 장관을 만난 뒤 성명을 통해 정 장관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압박을 위해 미한연합훈련과 미한일 삼각협력을 통한 강력한 군사태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방러 초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다고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의 우샤코프 보좌관은 3일 기자들을 만나 초청장은 전달된 상태이고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은 조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의 해외 방문 의전 담당 김창선 부장은 지난달 하순 러시아를 다녀갔으며 우샤코프 보좌관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에 대해 1년 동안 논의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